네, 요즘 정세에 관해서 진보 측과 보수 측이 SNS 같은 데서 논쟁하는 것을 보면은 좀 어떤 편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측은 상대방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로 뭐 자본주의 뭐 그런 쪽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매정하고 좀 악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이제 돈만 알고 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런 모든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그 보수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수는 진보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비현실적이다. 혹은 어떤 뭐 이념적인 사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봅니다. 물론 또 보수가 뭐 진보를 보고 너희들은 그래 오냐 착하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후에 있는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춰가지고 하지만 그 위선을 걷어냈다고 해서 진보에서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진보보다 착하다 뭐 그렇게도 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 난 착한 척을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착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척을 하고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난 착할 필요 없다. 난 세상에 맞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착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래도 그런 쪽이 더 착한 사람들이죠. 그럼 착한 사람들이란 뭐냐? 그럼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동정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것이 관건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윤회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또 인생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원의 인생을 배움으로써 결국은 자기하고 입장이 달라도 자기가 입장이 달라도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현생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 영어로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요새 말하는데 올드 소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전생을 경험한 그러한 영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보통 착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간이 생의 윤회를 통해서 계속 경험을 해나가는데 세상엔 여러 가지 스펙트럼,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았다가 이렇게 우주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고 할 때 이러한 생을 살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생을 살고 그러다가 이런 생을 살고 이렇게 두루 거쳐봐야 인간은 이제 영원히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의 삶을 많이 겪어봅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입장을 달리해서 태어나죠. 국가, 성별, 신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신분, 어느 한 계층 이런 쪽으로만 많이 태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네 입장 쪽에만 많이 알겠죠. 그러다가 다른 쪽의 입장을 한번 또 겪어보는 생을 살게 된 사람들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현생에서는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스타일의 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하고 보수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제가 예전에도 책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인간의 사회가 동물과 같은 수준에서 신과 같은 수준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현재의 인간의 생활이 딱 이 정도 와 있다고 쳤을 때 인간의 어떤 수준을 이보다 높게 보면은 진보이고 이보다 낮게 보면은 보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수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태어난 상황, 신분, 성별, 국가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태어난 환경 그런 거에 맞는 자기의 어떤 본분과 그것을 중시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에 태어난 이런 상황 그걸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한 신의 뜻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어떤 성별로 태어났든 어떤 국가로 태어났든 거기에 본분에 맞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인생 동안에 자기의 어떤 생활에 자기가 겪어야 할 모든 본분 운명을 다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 성장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진보가 아닌 보수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럼 진보는 그럼 이러한 어떤 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혹독하게 이제 세상 자체가 어떤 삭막하고 어떤 그리고 또 자신의 계시라든지 자신의 운명 그것을 그것이 정해진 과정 자체는 모르면서 태어난 인간이 너무 세상에 대한 비관하고 세상을 괴로워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진보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너무 혹독한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단련 이것을 지향하고 인간이 좀 더 신에 가까웠다. 좀 더 이제는 더 많이 수련을 했으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지상의 생활을 천국의 생활하고 점차 근접하는 걸로 이제 허용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진보이죠. 좀 더 지금의 지상의 생활을 신과 같은 생활로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보다 더 앞당기자. 물론 보수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죠. 다 똑같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재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냐 이거에 대해서 진보는 더 높게 평가하고 보수는 낮게 평가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수 진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냐? 보수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 환경에서 좀 아직은 계속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신분이 어떤 뭐 귀족이면 상민이든지 자기 신분에 맞는 역할 이것을 중시합니다. 성별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그 역할을 중시합니다. 국가면 어느 국가에서의 어떤 문화와 그 특징에 맞는 그런 자기의 영혼 성장 환경 그걸 중시하죠. 근데 이제 보수는 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쪽에서만 계속 태어났다가 다른 환경에서 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좀 더 길들어진 거하고 좀 다르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신분은 가장 다르게 태어났다면 어떤 경우냐면은 낮은 신분,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고방식을 갖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런 심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눠주고 분배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환경이 태어났다가 가난한 환경을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영혼인 여태까지 부유한 환경으로 많이 익숙해 왔는데 가난한 환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기가 뜻을 펴고 여태까지 수월하게 좀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왔었는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괴롭게 그냥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보위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성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일종의 이 사상과는 별도의 그런 이제 성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가 많이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로서의 어떤 관습적인 활동 제약 이런 것에 불만을 품고 여자도 남자처럼 활동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났다가 그 여자로 많이 익숙해졌다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남자로서의 그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의 그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피곤해하고 그리고 여자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수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 외모만으로도 어떤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런 거 심하면 트랜스젠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국가별로도 어느 한 국가로 많이 익숙해진 영혼 그런 사람이 계속 태어난 사람은 보수는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국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국가를 바꿔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이 어느 국가 자기의 어떤 국가적인 관습과 모든 그런 관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그다지 맞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개혁을 해야 된다. 새로 바뀌어야 된다. 풍습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 이런 태어난 환경, 자기가 익숙해진 영혼에서 바꿔 태어났냐, 혹은 자기가 익숙해진 자기 영혼이 익숙해진 환경에서 계속 거듭 태어났냐. 물론 절대적인 구분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많은 전쟁을 거친 올드 소울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영혼이 타인들을 많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동정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태어난 사람보다 일단 이 상황은 보수이죠. 영혼이 이제 어떤 재정비와 초기 단계 인간으로서의 초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차 영혼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태어났어요. 그럼 진보가 되죠. 그러면 일단은 진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수의 성향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람보다 영혼 단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어지고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혼 이론적으로 진보는 보수보다 대체로 더 착한 사람들이다. 이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한 번 이게 교차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은 또 교차를 하고 또 올라가고 이게 많은 단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기초 단계에서 미니멈 단계가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많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은 그런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가 과연 그럼 진짜 착한 사람들이고 옳은 이제 정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신분 성별 국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좀 신분과 성별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성별에서는 또 성별에 관한 성차별 그런 거의 운동.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진보가 되는 사람들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제까지의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주류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외국의 전생이 많던가 그런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이렇게 현생 이전의 것을
요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그 요인은 변수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생의 환경이 지금의 환경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보가 될 수가 있고, 성별이 달라져서 진보가 될 수가 있고, 국가가 달라져서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종교든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우선 지금은 일단 미루고, 이렇게 신분, 성별, 국가의 불일치로, 자기 성향과의 불일치로 진보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말 착한 행실과 이념을 추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런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진보 성향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게 복합화돼 가지고 복합화돼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건데, 많은 사람들을 합쳐서 하나의 집단 행동으로 이루려면은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이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조화됩니다. 교조화돼 가지고 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자 계급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재산을 승계받거나 그런 식으로 재산을 가진 자본가가 당장에 일을 하고 품을 파는 노동자를 위해 군림했던 시대였으니까, 봉건 시대는 특히 그렇고, 이제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위에 서야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보다 위에 서야 된다. 그러면 어떤 그 노동자 사용자의 구분을 이제 져가지고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가장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노동자에 의한 혁명과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가장 다수이고, 어떤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어떤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장의 생계에 큰 지장은 없는 사람들, 그래야 더 큰 운동들을 같이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옹호, 두둔이 아주 커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신분제도의 어떤 경색, 그런 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단어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 성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우대해야 된다. 일단 여태까지 억압받았으니까 여자와 남녀 이제 구분을 하지 말고 대우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본질을 보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교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남녀 평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녀에게 똑같은 직업을 똑같이 똑같은 임금으로 줘야 된다.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어떤 위치를, 그러니까 물론 업무 능력 면에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진짜 따지지 않고 만약 그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히려 집안에 재산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남자를 빼고는 남성이 여성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남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돼 있지가 않죠. 국가의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통치했습니까?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그러니까 친중파 양반들이 사실상 친중파죠. 친중파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라는 어느 나라 되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어느 나라하고 가깝냐에 따라서 그 파벌이 갈라져 있고 그 이웃 어느 나라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때는 그 파벌 그 지방 파벌이 더 흥했습니다. 더 그러니까 명나라가 있을 때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친중파가 이제 흥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고려 시대에는 친원파가 있었죠. 고려 말기 후기에는 그 몽고 원나라가 이제 강성에 있었으니까 북방민족 이쪽하고 그 친원파 원나라로부터 식민지와 같은 시대를 100년 동안 지내왔지만 그동안 친원파는 우리 사회의 고려 사회의 주류로서 되어 있었고 최영 장군을 비롯한 많은 친원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명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일이지만 일본에 의한 이제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친일파는 뭐냐면 한국 내 여러 가지 파벌 중에서 배양 세력에 좀 많이 가까워 있는 쪽이죠. 인연이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배양 쪽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제시대 동안에는 비교적 흥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럼 진보주의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국가의 자기가 태어난 국가 그런 쪽에 설령 이제 혹은 다시 많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기 주류로서는 경험이 없던 주류로서의 전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죠. 집안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여태까지 체제 그런 것 자체에 그 역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죠. 진보주의자가 되면 과거의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주로 분류를 하자면은 이쪽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비한자 문화권 이제 몽고나 만주 쪽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일제 시대에는 특히 한국 내에서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원한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그래왔는데 일제 시대 가서 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한국 어떤 친일파는 완전히 척결돼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한국이 대륙 위주의 완전히 그런 외교를 가져야 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몽고나 만주가 한국을 지배했더라면 친몽파 그런 친만파 그런 사람이 되었을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과 가장 가까웠을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 좌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히려 이것도 그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을 오가는 어떤 상류층에는 피해가 없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이제 이웃 나라하고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런 기회를 얻는 것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죠. 이런 진보 좌파의 행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 주제는 사실 어떤 결론을 내리기 참 모호한 건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진보주의자들이 흔히 이게 얘기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좌파를 처음 이제 입장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층 보수주의자들보다는 정말 좀 착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야말로 좀 빈수레가 요란하고 반쯤 찬물이 많이 소리가 나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이제 절대화 시켜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이제 어떤 세상을 보려면은 절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어느 정도 가장 밑바닥에서 높은 어떤 자기의 관점과 수준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증오하고 악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보다 설령 도덕성이 좀 못하더라도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이제 어떤 특정 이거에 따라서 어떤 교조화되는 개념 이런 것을 따른 상황에서는 역시 똑같은 그 정치 세력 하나에 불과한 거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은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교조 이념에서 그러니까 탈피해가지고 교조주의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그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겁니다.